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.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 전세자금 대출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받은 것의 취급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보통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을 신경 쓸 뿐 금융기관이 서명을 하려는 곳에다가 여기저기 내용도 모른 채 서명을 하고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. 주택자금 대출과는 달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나의 대출이 담보가 설정된 담보부 대출인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신용대출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.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보통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신용만으로 대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.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줘서 그 돈을 받은 채무자가 집을 산 경우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줘서 그 돈을 받은 채무자가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준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질권 설정입니다. 또는 또 다른 담보 방법으로 채무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. 이 두 경우 모두 집주인에게 통지가 됩니다. 담보가 된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시 전세자금 중 담보된 만큼은 나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5천인데 1억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나의 재산은 5천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한 월 변제액 증액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좀 전에 예에서 빚이 1억 5천에 재산이 1억으로 잡힙니다. 그래서 전세자금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월 변제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물론 월 변제액이 올라가더라도 나의 재산으로 잡혔던 그 전세자금 1억은 결국 내가 가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 1억보다 더 갚았기 때문입니다.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리인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드릴 것입니다. 참고로 집주인 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질권 설정을 하거나 채권 양도 약정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통지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. 이 통지를 받은 집주인은 나중에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. 세입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또 반환해야 하는 이중 반환의 위험이 있습니다. 이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